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요, 좀 약간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 어떤 주식을 살까 고민을 할 때 결정을 하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뭐냐면,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주식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주식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저 이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듣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고수가 어떤 이런 호텔 신라를 들고 있는 그런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주식이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한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제 몇 달 전에 좋다 그래서 본인도 샀을 거고, 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추천도 했을 텐데,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주식이 많이 눌려 있다. 이 말은 땡큐잖아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싸네. 어떤 대단한 누군가도 들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게다가 싸. 그럼 땡큐잖아. 그럼 나는 이때 여기에서 좀 크게 한번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인생 역전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법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이런 식의 추천 주식을 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주식을 할 때 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것인지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네요. 이거는 참고로 저도 분명히 초보자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투자에서 관점 차이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를 하면은, 매매라는 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매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매수에서 매도까지 그냥 매수 잘해서 매도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매수와 매도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추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매수에서 매도로 가는 이 중간 과정,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관점 차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 대단한 종목, 이거에 베이스를 기준을 두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종목 자체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고수라고 하는 사람, 또는 대단한 안목을 가진 사람, 아니면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다루는 종목을 내가 똑같이 따라 해도, 신기하게도 같은 종목을 같이 하는데도 고수는 수익을 내고 나는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을 쫓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중요하게 얘기할 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지를, 이 가운데 있는 얘기죠. 이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실제로 클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 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투자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가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격적 관점으로 모든 매매를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무의식적으로 초보자분들이 많이 베이스, 기준을 잡는 두 가지 요소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종목,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관점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클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관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 여러분들께 이해도 많이 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꺼낸 이 주제 자체도 사실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관점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긴 해요. 그리고 그게 바뀌면은 주식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좀 더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고르든 어떤 가격에서 시작을 하든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클럽에서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말씀하신 클럽에 대해서 또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또 중요하게 공지할 게 있어서
한번 좀 잠깐 공지를 하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은 온라인상에서 어니스트님하고 매매를 같이 하는 클럽입니다. 어니스트님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우고요. 그리고 따라 하다 보면 당연히 실전 매매를 하는 거니까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모르는 것들 계속 피드백 받아볼 수 있고, 뭐 개별 코칭에 가까울 정도로 그 이상의 것들을 어니스트님이 각각의 회원분들께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니스트님처럼 관점도 맞아지고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가입하느냐, 이걸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 좀 중요하게 공지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에 네이버에서요,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널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것 타고 들어가면은 카페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나옵니다. 요 공유 카페, 뭐 유사 카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이쪽에 있는 카페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해주세요. 가입을 하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라는 배너가 있죠. 이거 눌러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메뉴 구성을 조금 바꿨는데 여기 있습니다. 주주회원 가입 신청, 요 버튼을 누르면은 신청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가입을 했으니까 등업을 해야 되고 가입 인사 글을 남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 인사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끔씩 저희 운영진의 사칭해서 댓글을 남겨가지고 어디 이상한 데다가 초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아니구나, 이거는 좀 잘못됐구나 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했던 말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알만한데, 근데 좀 온라인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또 너무 좀 정보가 그동안에 노출이 안 돼 있던 분들은 좀 순진하게 좀 속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분명히 주의를 드리고 싶어요. 요 댓글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댓글에 누가 여기에다가 어디 저는 주식 빌드업인데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좋은 정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면은 저희 아니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신고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보이는 대로 삭제하고 강퇴하고 뭐 신고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잠깐의 사이에 회원분들이 보고서 조금 일종의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클럽은 무조건 여기입니다. 주주회원 가입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 공지를 통해서만 저희 클럽에 가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쭉쭉 내리면은 주식 빌드업 주주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있죠. 이거 눌러서 가입 신청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별도로 가입 안내를 받고 클럽에 가입을 해서 어니스트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드리면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분들일수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종목이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되었든 종목과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홍길동이라는 고수가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고수가 여기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리라는 초보자가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대단한 고수가 호텔 신라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네. 종목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보니까 더 싸. 그래, 좋아. 더 싸게 잘 샀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 다음에 정작 차이가 나오는 곳은 이런 곳일 거예요.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홍길동은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둘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신의 판단입니다. 이제 사서 잘 올라가네. 역시 홍길동의 안목으로 고른 주식은 정말 잘 가나 보다. 그러면서 이런 데까지 가는 거를 상상하고 꿈꾸죠. 와, 대박 수익. 자동차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둘리가 홍길동의 안목으로 종목만을 기대서 매매를 해봤자 결국에는 이 사이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홍길동은 수익이지만 둘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종목 자체가 절대로 모든 거를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고, 차라리 저희 클럽에서처럼 둘리가 정말로 홍길동을 따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간중간에 모든 대응들을 다 따라올 수 있게 그 정도까지 쫓아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간 과정, 매수에서 매도까지 가는데 이 중간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 이 중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거는 빼고 단순히 종목
그리고 홍길동이 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나는 매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매도해서 수익 내야지. 이것을 꿈꾸는 분들은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허황된 꿈이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듣다 보면 조금 의아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홍길동이라는 게 이제 뭔가 특정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어쨌든 고수잖아요. 근데 이 고수가 이때 샀다는 얘기는 고작 이거 먹으려고 여기서 샀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고수인데 이 종목의 가치를 받겠지. 이 가치가 뭐 여기든 여기든 어디 더 이거보단 높겠지라는 생각들 하고서 샀을 텐데, 근데 여기서 설마 팔았겠어? 그럼 나도 이제 그 고수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질문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사람이 진짜 고수는 맞나요?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자,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생각도 결국에는 자신이 종목과 가격에 빗대서 생각한 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로 실제로 실전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홍길동이란 고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거 먹으려고 매매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냥 단순히 시작한 거다. 즉 여기서 몰빵 매수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포지션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 종목을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끊어서 만들어 갈 수 있겠네. 매수하고 여기서 그냥 제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리밸런싱 매도 정도 하면서 비중 조절하고 상황 좀 안 좋네 하면서 이 밑에서 매수를 섞어주면서 비중도 확보하고 평단도 더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 나중에 됐었을 때는 이 홍길동은 평단을 뭐 한 77,500원 이런 데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이걸 따라한 둘리는 그냥 여기서 85,000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히 홍길동이랑 고수가 고른 종목이고 내가 진입한 가격은 홍길동의 진입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진입을 했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놓고 봤었을 때 홍길동은 비중도 더 잘 만들면서 가격도 더 잘 만들어 놓고 좋은 종목에 맞춰서 균형감 있게 매매를 하고 있었지만 둘리는 그냥 여기서 좋은 종목이고 좋은 가격에 샀으니까 가만히 있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홍길동은 다시 여기서 수익을 내고서 이 종목을 끝낼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끝낼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예입니다. 끝내고 수익 내고 털고 나올 수도 있어요. 둘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목 가격 이 두 가지가 홍길동이라는 고수의 투자의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가격이 중요하지만 이 가격은 최초 매수 가격만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관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최초 매수 가격?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그냥 사서 파는 거다. 한 번 사고 한 번 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최초 매수 가격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카테고리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고수의 관점은 매수라는 거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초 매수, 두 번째 매수, 세 번째 매수, 막 이게 막 100번째 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1000번째 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점인데, 본인은 머릿속에 그게 완전히 전무한 거죠. 그런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래? 지금 시점에 싸? 아싸 꿀 이러면서 이제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냥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 어니스트는 내 스타일 아니네. 어니스트는 내 스타일 아니야. 뭘 만들어가. 뭐 이렇게 막 매수를 여러 번 해. 나는 여기에 한 번에 빡 잘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해야 돼. 내 스타일은 그거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이제 딴 데로 가거든요, 또 문제가. 제가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에 껴맞춰가지고 주식을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뼈 맞았습니다. 뭐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설명으로 제 말에 귀 열 수 있게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진짜로 이 한 점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합리한 행동인지를 깨닫는 데까지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그 시행착오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줄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면은 훨씬 더 자신의 성장에 도움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고수가 똑같은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잘 만들고 잘하게 되는 그 노하우나 요령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에요.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인풋을 들였었을 때 약속된 아웃풋이 없다라는 거에서 시작하고요. 즉 항상 마이너스의 영역이 존재한다. 즉 내가 정말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했지만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내가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이 있는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완전히 체화돼서 자리매김해 주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에요. 리스크 정말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이 조금, 진짜 1도 아니에요. 0.1만 있어도 나 이거 오래 할 거 아니고 잠깐 툭 치고 빨리 먹고 나올 건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스크 자체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주관적인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그 초보자들이 볼 때는 기대 수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1이면 리스크도 1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대 수익이 0.1이면 리스크도 0.1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를, 하이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이 리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이제 반대로 똑같이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이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1대1의 비율로 이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긋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었던 리스크를 또 생각할 때는 종목과 가격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예제 종목이었던 호텔신라,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시가총액도 높은 기업이고 우량주고, 이거 뭐 코로나만 끝나봐 막 이러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누가 봐도 돈 많고 좋은 기업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식은 리스크 없어, 이렇게 해석하죠. 저는 이게 전부 다 종목 또는 호텔신라가 원래 10만원이었는데 지금 8만원이네 가격, 이 두 가지로 그냥 리스크를 한정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리스크는요, 이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당연히 대외적으로, 재무적으로, 그리고 경쟁사적으로 이런 밖에도 있지만 모든 기업과 종목의 리스크는 내부적으로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있다는 거는 내부적인 악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종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호텔신라가 과거의 호텔신라, 잘 나갔던 전성기의 호텔신라를 이겨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호텔신라 대 호텔신라의 대결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지금의 호텔신라가 과거의 호텔신라보다 더 나으냐 안 나으냐, 환경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더 이상 단순히 호텔신라니까 좋은 거야 아니야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모든 거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목 안에서 리스크는 결국에는 그 자신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투자에서는 파동으로 표현된다. 그러면서 수급과 파동을 보면서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유추해 나갈 수 있고, 그거를 조절해 나갈 수 있고, 그거를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 번에 매수해서 매도까지 가는데 이거를 한 번만에 맞춘다? 신이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한 번만에 맞춰요? 고수일수록요, 이 매수해서 매도까지 가는 과정이요, 초보자는 한 번에 가까워지고요, 고수는 이게 100번, 1000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복된 여러 작업을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단순하게 하기를 선호하고요, 고수일수록 섬세하게 하기를 선호해요. 굉장히 쉬운 요령이자 팁이죠. 여러분들의 매매를 조금 더 복잡하고 섬세하게 늘려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매매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없는데요, 뭐 한대요? 괜찮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프로가 되거나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매매를 한 번에 끝냈었던 사람이면은 그냥 이거를 3번, 5번, 10번 이렇게 늘려주세요. 이거 충분히 됩니다. 왜 되냐? 여러분들 어차피 한 번에 매매 끝내서 단타 치고 끝난 사람들 거기서 매매 접나요? 그 다음 종목 매매 하잖아요. 어차피 시간이나 환경이 안 된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되게 현실적인 팁인 것 같은 게, 행동을 좀 세분화시키고 이렇게 횟수를 늘려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한 번을 이제 자기가 잘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딱 손바닥만 딱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그거는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응과 예측이 이제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묶여져 있는 건데, 이걸 쭉 늘려서 여러 개 세분화를 시키다 보면은 조금 더 대응이란 게 어떤 느낌인지 왠지 모르던 분들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수익의 경우 한번 요거 방금 전에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관점을 종목이나 가격이 아니라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의 관점으로 딱 바꿔서 한번 수익이 나는 경우, 상승 흐름의 경우를 생각해 봐 주세요. 자신의 행동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남겨둔다는 것은 이 종목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 나는 어떠한 불타기, 드리블, 공격적인 매매 행위를 얼마든지 덧댈 수 있습니다. 왜냐? 가격에서도 관점에서 탈피했으면은 꼭 싸게만 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다면은 가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싸도 살 수 있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은 이러한 행동이 수익 극대화, 상승 흐름의 경우에서 불리할 것도 없어요. 여기 몰빵해서 맞춘 사람이나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몰빵해서 맞춘 사람이 이런 수익을 먹으면은 이게 당연히 수익률이나 수익금 더 큰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거나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달라요. 실전이 왜 다르냐? 여기서 정말 몰빵해서 잘 산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데 나는 정말 하나도 안 팔고 무조건 9만원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까 무조건 9만원까지 기다릴 수 있냐? 거의 대부분은 그러지는 못할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는 사람은 반대로 하락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외통수 걸리는 건데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9만원까지 가서 그냥 몰빵해서 다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 훨씬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정말 잘 사서 7만원에 사서 9만원에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한 주당 7만원에서 9만원에 하게 되면 주당 2만원 정도의 수익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100주를 매매했으면은 200만원 수익이겠네요. 100주를 매매하는데 700만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은 이 700만원을 반드시 몰빵을 해야지만 700만원이 될까? 이 사이에서 매매를 하면서 섞으면서 하게 되면요, 실제로는 700만원을 이 종목에 다 태우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태워놓고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 400만원이 이 상승 흐름 안에서 돌고 돌다 보면요, 실제 매매했었던 거는 4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천만원으로 200만원 수익 만드는 건요, 5% 정도의 수익권이면은 이 200만원을 충분히 만들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결국에는 수익금도 이 안에서 매매 행위를 섬세하게 돌려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500만원 수익도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비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물론 잘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뭐 이거 어렵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벌든 많이 벌든 그거는 좀 어렵다, 나는 쉽게 해서 이만큼 벌겠다, 이게 쉬워 보이니까. 근데 이게 그냥 본인 생각이죠. 이게 되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아름답게 올라가는 경우에만 이거를 딱 버는 거고, 나머지는 막 깨지거나 시간 가거나 그 고통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 뭐 다른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는 케이스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쵸. 이게 진짜로 상승 흐름에서 내가 생각한 게 진짜로 완성될 확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개의 케이스 중에서 단 하나잖아요. 내가 7만원에 기가 막히게 사서 9만원까지 무조건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케이스는 실패. 확률적으로 굉장히 바늘구멍이에요. 확률이 낮다는 얘기죠. 근데 아래서 말한 행위는 어떤 형태로 흘러가든 간에 500만원이라는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50만원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1000만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는 존재해도 대부분은 성공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실패하면 0입니다. 200만 원을 벌거나 0이거나 0이면 다행이게요. 기다렸는데 만약에 다음에 얘기할 하락으로 가게 되면은 절대 0에서 안 끝나요. 자, 손실의 경우, 하락 흐름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요번에는 예를 여기서 들어볼게요. 이러한 하락을 맞게 됐을 때 똑같이 요번에는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매를 단순하게 한번 여기서 모든 거를 끝낸 사람은 이 하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할 수 있는 행동을 무리해서 만드는 거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 안으로 다시 돈을 넣는 행위, 이 정도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투자에서 중압감과 부담감을 훨씬 더 키워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귀결되기보다는 뭔가 쫓기듯이 매매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그런 외통수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고요. 매매를 세분화하고서 좀 나눠주게 되면은 이 하락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기회적인 역할로 작용을 해서 이럴 때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를 살린 매수를 섞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훨씬 더 차이를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같은 하락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파동이 나올 때 이러한 파동이 되겠죠. 이게 나왔었을 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데를 놓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한 번에 끝난 사람들은 이 흐름이 전혀 와닿지 않는 상황이겠지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별표의 구간이 또 다른 기회이자 또 다시 균형점을 맞춰내는 거고, 이 안에서 심지어 수익을 적게든 많게든 쌓아 올려서 누적시켜갈 수도 있는 경우다. 여기서부터 벌써 결과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단순히 여기서 종목과 시점만 딱 따라해서 여기서 그냥 서두에서 말한 둘리가 홍길동 따라서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끝내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별표 둘리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매매를 실제로 생각하고 시나리오 짜고 잘하는 고수 홍길동의 매매는 여기서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둘리는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하락 흐름에서는 더 부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고수일수록 하락에서 계좌 잠식이나 종목 잠식으로 외통수 상황에 직면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훨씬 더 잘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클럽에서 정말로 자신 있게 해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했던 어떤 주식 고수가 호텔신라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추천도 했는데 많이 떨어졌네, 지금이 매수 기회구나, 사야지, 이런 게 뭐 저희 식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주식 꼼수인 것 같아요. 가격하고 종목이 중요하다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내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소화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꼼수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왜? 뭐 꼼수든 정수든 뭐든 간에 필살기든 수익이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이 꼼수에 이제 심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이 꼼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꼼수라도 해가지고 수익 잘 내고 주식으로 성공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결말은 항상 좋지 못하다. 왜? 중간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이 중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시작부터 해서 마무리하는 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이 과정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사서 팔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올바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마음 먹고만 달려들면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하면 1년이면 기본기는 갖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경험 쌓고 실력 쌓고 그러면서 이걸 점점 더 강화시키고 세련되게 다듬고 그러면서 수익도 점점 더 많이 내고, 수익 규모는 당연히 더 커지고, 처음엔 10만원 내는 사람이 100만원, 1000만원 1억 내고,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 꼼수의 영역에서 시작해서 꼼수의 영역으로 끝나는 분은 5년 10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더라. 이건 저도 한 5년 넘게 이제 헛발질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클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거쳐갖고 지금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트레이닝을 함께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클럽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뭔가 간증도 하고 경험담도 말하면서 오세요. 그러고서 금방금방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서 밖에서 이 꼼수의 영역에서 헤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본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를 해드렸고, 말씀하셨던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짚어봐야 되는 내용이니까는, 혹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지금 다 들었는데 뭔 얘기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거기서 좀 사칭하는 것들 좀 있으니까 그 사기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는 좀 주의해 주시고, 저희 쪽에서 주식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이 카페에 공지되어 있는 이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를 꼭 이걸 눌러서 상담받고 저희인지 더블 체크 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좋은 내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보시면서 실력 향상에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혼자로는 좀 역부족입니다. 저 역시 옆에 어니스트 님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고 계속 지금도 발전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을 갖춰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 투자 클럽 하고 있으니까는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도움되면은 구독 알람 해두시고, 오늘 영상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카페도 미리 한번 가입해두시고 둘러보시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